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네, 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단의 단장이자 치어리더 오윤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녀석들! 밤 11시에 저희 셋의 함성을 들으니 잠이 확 깨시겠죠? 뭐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는데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그냥 밤 새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뜨거운 열기에 어떻게 잠이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나저나 오윤혜 씨 왜 갑자기 단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 홍일점이니까 그냥 단장으로 해주시면 단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바로 두 분의 기를 쫙 뿌려야지. 내 기를 줄게. 그거 내 기를 아시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가는 1등보다는 오래 가는 2등이 낫다. 예. 칭찬이죠? 칭찬이죠,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You're welcome. 그나저나 첫 방 어땠어요, 라디오? 우리 또 네. 어마어마한 게스트들과 함께 어. 첫 번째 라디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그 유튜브는 터졌던데. 아, 그래요? 네. 라디오도 터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그 이 방송 나가고 첫 방이 나갔을 때가 아마 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었을 거예요.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얘기했죠. 무조건 거침없는 녀석들 듣는다고 꼭 얘기하라고. 시간을 아셔야 됩니다. 11시. 밤 11시입니다, 여러분. 거침없는 녀석들. 많은 부탁. 11시 5분, 11시 5분. 5분이에요, 11시 5분. 네, 11시 5분. 무슨 단장의 시간도 몰라요. 자기 프로그램. 네, 부족합니다, 여러분. 많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설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는 것도 자제해달라고 정부의 특별한 부탁이 있었는데요. 거침없는 녀석들 들으시는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누구와 함께 계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댁이 바로 옆동,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그거가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저한테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단점이라고 방금 얘기하다가 말았어 지금요. 내 혀랑 마음이 따로 노네. 야, 이게 플로이드의 슬립이라고 해가지고 본심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로 시어머님들이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본다 할 정도로 네. 이 시댁살이 이거 옛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이제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뭡니까? 시부모님들이 오히려 네. 이제는 자식 가까운데 안 사시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일 있으면 애 맡겨려고 하니까 네, 우린 오늘은 안 된단다 얘들아. 맞습니다. 왜냐면 아무 때나 데리고 오니까. 오늘 좀 아니 봐주시면 안 돼요? 귀여워하지 않으세요? 그 이 시부모님들이 귀여운 거는 이제 딱 손자, 한 손녀. 10분 정도만 아, 가고요. 10분, 이제 네. 1시간이 넘어가는 순간 다크서클 내려옵니다. 아 그렇죠. 앞이 깜깜해지고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네. 제가 딱 보니까 이틀이에요, 이틀. 이틀까지 억지로 귀여워해 주시고 네. 너네 안 가니? 제가 지금 한 7년간 빅데이터를 모았는데 네. 딱 이틀입니다. 아, 이틀입니다. 가정사도 이때까지는- 빅데이터를 모아요? 네, 그럼요. 딱 견디시다가 네. 3일 때쯤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아. 가기를 바라는. 우리 네. 며느리 분들도 문제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힘내주시기를 이 설만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맞아요. 아버님들은 네. 코로나 때문에 또 가족들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 정말 그 우리 거침없는 녀석들이 그 분들의 외로움을 좀 달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곧 끝날 거고 이제 굳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코로나 위기가. 네,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굳이 설날과 무슨 추석 같은 명절에 내려가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자주 만나서. 그 언제 갔다 오셨나요, 썬키님 마지막으로 부모님 방문? 좀 안 간 사람들이 꼭 저렇게 2년 정도 얘기하던데. 됐다고 들었는데. 3년이죠. 3년.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면 남 아닙니까? 제가 불효자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솔직히.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절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뭡니까? 뭡니까? 뭐예요? 뭡니까? 뭐예요? 청취율 조사 기간 뭐야?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마트나 백화점 가보면은 진열대 선물 세트가 아주 현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선물을 넘어서 이제 뇌물이 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입체적으로 싹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분은 설 명절 선물 무엇으로 준비하셨나요? 누구한테 줄 거예요? 이제 부모님. 누구한테 보통 드립니까? 전 주로 받아요, 저는요. 아, 이제 어르신이. 왜 교수님이라?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제 뭐 와요 뭔가. 네. 오, 근데 저는 그 약간 집이 약간 조리가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음식을 못 한다는 음식이 뭐 거죠. 인덕션 조그만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네. 이번에 보리굴비가 한 10마리가 온 거예요. 어. 우와.
보니까 이것을 쌀뜨는 물에 넣었다가 네. 이걸 찜기에 넣어서 네. 분해시켜서 먹으라고 했는데 조리가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럼 저희를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 내 저희 말이 그 집은 말이니까. 가스레인지가 있거든요. 부자네. 네,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또 전민기 씨는 설 선물. 저는 무조건 뭐 떡이나 이런 한과 같은 거 플러스 네. 봉투가 가야죠 부모님한테는. 그 봉투를 안 드리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아요. 떡은 싹 맞습니다. 씌우실걸요? 떡은 얼립니다. 바로. 계속 아니야 떡 안에 뭘 자꾸 찾아. 아니 얼려. 떡은 그냥 얼리셔 바로. 바로 냉동실 가고. 뒀다가 나중에 녹여 먹을게 하고서 결국에 돈을 딱 드릴 때 아이고 바로 뭐 이거야. 이런 거 하면서 좋아하시죠. 맞습니다. 우리 오윤혜 씨는 그럼 시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저도 당연히 이제 현금 현찰. 갑니다. 보통 얼마 드리세요? 우리 이런 거 공유해도 좋아요. 될까요? 저는 명절에 그럼. 실제로 부모님들한테 얼마 드리냐고. 어버이날 때는 조금 더 많이 드리고 생일 때 가장 많이 드리는 것 같고 보통 설 명절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드립니다. 저는 무조건 30 양가에 30 30. 30 30. 근데 사실은 그래요. 그 제가 엄청 그러니까 대단한 남편이잖아요. 아, 그걸 우리 이제 집에는 30 주고 이거 우리 부모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네. 처가에는 제가 좀 더 드려요. 진짜요? 35. 한뭐 근데 40이나 50 정도. 저희 집도 본의 아니게 저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드려야 되니까 본의 아니게 친정에는 좀 더 드리게 돼. 그거를 똑같이 어. 나누는 게 아니라 20만 드려도 40 되죠 친정은. 그렇지. 이제 화목한 우리 시댁은 30만 원으로 해결됩니다. 맞아요. 자 썬킴님은 뭐 어떻게 저는 되나요? 합쳐가지고 이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혼자 계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드려요 솔직히. 오. 조금 많이 드려요. 그래요? 진짜요? 부담이 될 정도로. 100만 원 갑니까? 얼마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네? 100만 원 가요? 한 200 드려요. 나 명절 기다려진다. 아니 이거는 그 뭐 제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약간 뭐라고 할까 그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오. 라는 의미로. 그래도 다행이네. 유년기 시절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시키셨잖아요. 아니, 부모님께. 그러니까. 저 정도면 3년 아니라 10년 안 가도 되지 뭐. 그리고 저렇게 유년 기간이 아니라 무슨 젊었을 때 네. 기둥뿌리 몇 개 날라갔죠 솔직히. 맞아. 부모님한테는 200 드리면서 우리들한테 밥 한 번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이 교수님. 없으니까 밥이 뭡니까? 아이, 참나. 커피 한 잔 없는데 기다리고. 나를 잡으라고 나를. 그러면 외국에서도 이렇게 선물 대신에 현금 이렇게 봉투로 드리는 문화가 있나요? 엄청 많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미국은 이게 있어요. 그 없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나누자. 현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그러니까 정치인인지 기업인들이 네. 만약에 그 선물을 넘어가지고 뇌물 이상으로 받는다. 그럼 최고 종신형까지 받아요. 이게 뇌물이었을 경우에. 뇌물로 만약 판단이 된 경우에는. 근데 없는 사람들끼리는 팁 문화가 있잖아요. 미국은. 맞아. 네. 팀? 팁. 팁. 그래가지고 제가 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사무소에서 뭐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 되면은 이제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단이랑 봉투를 줘요. 이렇게 바구니를. 그러니까 알아서 조금씩 팁을 넣어라 이거죠. 그 경비분에게 경비하시는 드리기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약간 현찰로 팁을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좀 나눠드리자 이런 식으로. 미국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팁 문화가 그런 쪽으로도 약간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선물 드리는 문화는 어때요? 난 영화 그건 같은 데서 없어요. 못 본 것 같아. 한 번도. 한 번도. 그쵸.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끝내던데. 식사만 하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러면 그게 있다. 미국은 결혼식 때도 그 축의금을 주는 대신에 네. 그 필요한 물건 리스트를 정해줘요. 맞아. 그래서 현물을 사다 주잖아요. 맞아. 뭐 냉장고 무슨 뭐 침대, 뭐 가구 이런 거 쭉 리스트를 만들어주면 네. 뭐 내가 침대 사줄게, 내가 뭐 냉장고 사줄게, 현물을 선물로 주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거 그 어느 회사 건지까지 정해줄 수 있어요? 그럼요. 아 진짜. 나는 뭐 L 사 거, S 사 S 사거 이걸로 해달라. 좀 되게 실용적이네요, 미국은. 아니 이왕 받을 거면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좋잖아요. 나는 분명히 무슨 오윤의 표 세탁기를 원했는데 전민기 세탁기가 온다. 그럼 싫지. 그러면 또 이 그렇지. 캐럿 당근하는 거죠. 캐럿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선킴 쌤이 밥 사주실 때 한우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드릴게요. 저희가 원하는 거니까. 정해드릴게요. 특불로. 투뿔. 투뿔. 횡성 갑시다 우리 횡성. 가야지. 횡성에서 우리 녹음합시다 우리.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제가 빅데이터로도 선물 순위 뽑아봤어요. 이거는 언제 주는 선물 순입니까? 설 선물 해가지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쓴 것들 뽑아봤거든요. 네. 자 5위부터 가볼게요. 네. 뭘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볼래요? 나 알 거 참치. 참치. 샴푸. 아니야 땡. 과자, 디저트, 간식. 요즘에 뭐 마카롱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그다음에 뭐 화과자 이런 오. 식의 선물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마카롱 같은 것들이 네. 요즘에는 뭐 명절 때 많이들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화과자 요런 포장 이쁘게 하면 그 받을만 해요. 그러니까요. 화과자 이쁘죠. 자, 4위 4위 제가 말한 것 중에 참치 안 나옵니까? 참치 없어요. 소세지 그 스핍이라고 하는 거. 아닌데. 스핍. 나올 법한데. 아, 홍삼. 아깝다. 4위 한우입니다. 한우. 한우가 4위라고요? 대단하다 사람들 네. 돈 많다. 야, 돈 많다 사람들. 한우. 자, 3위 가겠습니다. 3위가 오윤혜 씨가 말했던 홍삼. 홍삼. 예, 건강관리 보조식품 같은 것들은 꾸준히 인기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2위. 2위요? 쉬운데. 2위. 식용유. 화장품. 과일. 과일이다. 과일 맞아, 많이 과일? 먹습니다. 그중에 요즘에 한라봉이나 요런 그 천혜향 같은 것들 믹스된 조화 이렇게 섞어 놓은 거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막 많이 사가신대요. 애플망고 이렇게 네. 섞어. 아니 전민기 팀장님은 과일 한라봉을 선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난 난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래요? 왜 싫어하세요, 싫어요? 성킴님은? 이거 비싸서 애플망고 같은 거 돈 주고 못 사 먹잖아요. 빨리 먹어야지 안 그러면 썩잖아 이건요. 냉장고가 있죠. 집에 냉장고. 냉장고도 없으십니까? 냉장고 작아요. 그럼 썬킴 쌤이 제일 좋아하는 어, 선물은 뭐예요? 받고 싶은 딱 선물은 받았을 뭡니까? 때. 현찰이죠. 현찰. 그거 이번에도 한라봉이 한 2박스가 왔어요. 네. 네. 다 경비 아저씨들이 나눠드렸다니까요. 아유, 우리 주제.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순댓국이랑 소주만 드시네요. 그러니까. 자, 좋습니다. 1위가 현금입니까? 1위. 맞아요. 현금. 현금 상품권 1위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현금 받았을 때 좀 어떠세요?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선물이 성킴님 현금이고. 아니 그런데 현금을 현찰로 받는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뭘 바라고 이 사람이 현찰을 나한테 주지? 뇌물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 솔직히 우리 나이에 현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혼한다든지 맞아, 없어. 돌잔치라든지 맞아, 아니면 저도. 내가 죽었을 때 부의금이든지 아니면 돌잔치 이럴 때. 그러니까 아니 가족 외에 사실은 뭐 현금을 선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 저 얼마 전에 선영이한테 현금. 제 아내한테요? 네네. 왜? 참 좀 잘하라고. 네, 네. 격려금이지군요. 네, 네. 예, 그렇군요. 맞아요. 저희 나이 또래는 아직 현금을 아니 근데 특별한 날 그 역사적으로 네. 현금을 예전부터 선물을 했습니까? 뇌물처럼 아니면 혹은 선물로? 현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고 받았어요. 중국. 네. 뭐 세뱃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뇌물 아닌 뇌물 같은 그런 그거로 시작을 했는데 네. 우리가 받는 세뱃돈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건 아시죠? 아니요. 맞아 빨간 봉투에 넣어가지고. 홍파오라고 해가지고 홍파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붉은 봉투예요. 네. 그러니까 붉은 봉투에 넣는 건 다 선물 아니면 뇌물 아니면 현찰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뱃돈도 그렇고 결혼식 할 때 네. 우리 축의금 내잖아요. 축의금을 흰 봉투에 넣어서 중국 결혼식에 그러면 깜짝 놀라요. 기분 왜요? 나빠요. 흰 봉투에 돈 넣는 것은 중국에서는 장례식이에요. 무조건. 색깔을 그러니까 정해줬군요.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돈을 넣는 것은 무조건 홍바오라고 해서 붉은 봉투에 넣어야 돼요. 흰 봉투에 돈을 많이 넣어도 돈을 더 많이 넣을수록 기분 나쁩니까? 모잣돈이 그만큼 졌으면 오래 가라. 그런 의미로 갈 수도 있겠군요. 멀리 가라. 그래도 말이 안 되지만 돈 1,000만 원 정도 넣어주면 난 차라리 흰 봉투가 날 것 같아. 나도 그래거든. 그러면 이 세뱃돈의 유래가 혹시 세뱃돈. 알 수 있을까요? 그 세뱃돈이 이제 그 압승전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누를 압자에 승은 이제 승리할 때 승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승이라고 예전에 그 섣달 금음에 등장하는 괴물이 있었다고 해요. 설화한 거죠? 뭐 네? 신화 같은 거? 신화도 당연히 신화죠. 네. 근데 이런 그 승이라는 괴물이 승. 그러니까 11월 31일 그 금음날에 와가지고 어린이들 머리밭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만만한 어린이들 머리를 이렇게 쓱쓱 쓰다듬으면은 걔는 평생 멍청해진대요. 왜 그래? 나쁘다 봐요. 그러면은 나쁜 거네요? 오윤의 머리 만지고 갖고 내 머리를 엄청 만졌네. 어쩌고 좋냐 윤혜야. 중국에서 한국까지 왔어. 아이고야. 차이니즈. 네. 아유 그 축하. 근데 이 승이 돈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승한테 뇌물을 주면은 이 승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 해서 그 누를 압자 있잖아요. 네. 그 승은 괴물 이름이고 압승전이라고 해서 네. 요거를 이제 1월 1일 새벽에 홍바오 그 붉은 봉투에 넣어서 아이 머리맡에 넣으면 이거를 뇌물로 먹고 떨어져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세뱃돈의 유래가 됐다. 1월 1일. 이라는 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귀신한테 준 뇌물이죠 이게요. 그러면 지금도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면은 홍바원가 거기에다가 돈 넣어서 그럼요.
다 홍바오 그 붉은 봉투에 돈 넣어서 드려요. 이렇게. 그렇군요. 그럼 요즘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기프트콘 아시죠? 얼마 전에 또 전민기 씨가 성키님한테 기프트콘으로 비타민 제가 선물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터넷 쇼핑도 선물하기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뭐냐면요. 네. 선물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가 예전보다 넓어져 버렸어. 맞아.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작은 거 하나 또 받은 게 있으면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저희 뭐 선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난 부모님 것만 챙기고 했는데 네. 언젠가부터 이 리스트를 쭉 보다 보면은 네. 또 선물 내가 또 받기도 하잖아요. 보내고 받기 쉬워지다 보니까 맞아요. 예전보다 보내야 하는 양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절하게 생일을 너무 알려주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안 알고 싶은데 매일매일 알려줘. 내 친구들의 생일을. 근데 그 좀 나이가 있으신 물론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가 있지만 네.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그 코코아톡으로 보내는 그 기프티콘 못 네.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계속 뭐 연장하시겠습니까? 이게 문자가 오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를 연장 안 하면은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선물 준 사람이 기분 나쁠 수가 있다고. 아. 왜 내 선물 안 받지 이런 식으로. 그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힘들어 하시는 거야. 근데 현명하게도 한우를 보내드렸더니 네. 우리 엄마가 이건 내가 어떻게든 받아야겠다. 들었나 봐. 그래서 원래는 그런 게 있으면 야 어떻게 하는 거냐 너무 복잡하다 모르겠다 했는데 다음날 전화했어요. 그 어떻게 했어요 그때? 받았어 이미 왔어. 그래서 아니 벌써?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거기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보시더라. 전화번호가 있더라. 전화해서 물어봐. 고객 상담센터에 전화하니까 주소를 넣어주더라. 우와.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요, 현명하시다. 뭐 번호가 있어요. 아. 그거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드리면 좋은 거면 어떻게든 받아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맞아요. 이 이모티콘의 또 장점이 되게 소소하지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막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맞아요. 좋아했던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선물하는 게 사실은 진짜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네. 또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장점도 근데 있구나. 오윤혜 씨가 그런 선물을 잘해요. 뭔 선물이요? 갑자기 집에 뭐 사과를 보내고 뭐 뭘 보내? 너무 불편해. 아 그래요? 네. 그럼 앞으로는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는 왜 못 불편한 받았지? 마음. 자 예전에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이나 평민들은 어떤 선물을 주로 궁금하다. 주고받았을지 궁금해요. 우리나라 세뱃돈 문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압승전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이것이 이제 거의 구한 말에 들어왔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네. 원래는 돈 안 줬어요. 세배했다고 해서 애들. 어. 근데 과일이나 그냥 무슨 뭐 이렇게 먹을 거 과자 줬거든요. 네. 네. 선물, 뇌물 네. 얘기 나온 김에 네. 아직까지도 얘기가 되는 조선 최고의 뇌물 스캔들이 있었어요. 궁금하다. 뇌물 스캔들이요? 스캔들. 네. 오. 이거 뭐? 뇌물이에요? 어떤 스캔들이죠? 김도련. 깜짝이야. 왜? 우리 남편 이름 얘기한 줄 알고. 남편 이름이 김도련이에요? 아니요, 아니. 비슷합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김도련님께서. 김도련 이름이에요. 네. 이름 김도련 뇌물 스캔들이라고 해서 세종 때 큰 스캔들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 김원룡이란 사람이었고 김원룡 친구가 김생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저기 지금 함흥 지역에서 그냥 그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는데 네. 김원룡이라는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김도련의 할아버지죠. 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과거 시험 합격해서 한양에 나가셨어요. 근데 함흥에 계셨던 그 김생이라는 이 할아버지 친구죠. 네. 그냥 난 공직 나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 함흥에서 농사만 지은 거예요. 네.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네. 그래서 밑에 그 하인과 노비를 한 400명을 뒀어요. 대가 흘러가지고 이제 손자인 김도련 때 왔는데 네. 저기 지금 자기 할아버지 친구 김생 할아버지의 노비들이 탐나는 거예요. 그 당시 노비 한 명 가격이 1,000량이었거든요. 네. 1,000량이면 한양에서 집 한 채를 사는 가격이요. 비싸다. 비싼 거예요. 네. 400명이나 했잖아요. 저걸 어떻게 내 거로 꿀꺽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우리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네. 서류를 조작한 거예요. 뇌물을 줘가지고 음. 할아버지 친구 김생을 노비로 만들어버린 거야. 일반 평민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선시대는 윗대가 노비면 자식대는 무조건 다 노비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김생의 자손들 있잖아요. 한 1,000명으로 불어난 상태였는데 네. 1,000명이 싸그리 다 노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서를 또 조작했어. 뇌물어져가지고 이 노비의 소유주가 자기 할아버지 김원룡이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1,000명을 김도령이 다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곱하기 해봐. 한 명당 1,000량이면 1,000명이면 20, 100, 1000만, 10만, 100만 명은 아닐 거고. 뭐 얼마입니까? 100만 100만 됩니까? 1000 곱하기 1000. 나보고 그래요. 100만 아니에요? 100만 명? 빅테이크 전문가님. 어마어마한 아이고, 어쨌든 100만 맞는 것 같은데. 무수히 많네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그 이 재산을 불렸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세종 때 이게 들켜버린 거지. 세종대왕이 전만 뭐냐고. 네. 저 뇌물 스캔들 다 파헤치라고 처벌을 결국 안 받았어요. 뭐요? 영의정부터 이조 판사까지 다 노비로 뇌물을 바친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의 최고의 노비 스캔들, 뇌물 스캔들로 남아있어요. 대단하다. 와. 약간 돌려막기 한 거잖아요. 네. 뇌물로 뇌물로. 노비를 노비로 준 거니까. 네. 그러면 그 조선 시대에도 돈 말고 가장 귀했던 선물로 오갔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비단. 뭐 특산물 같은 거. 아, 뭐 특산물. 예를 들면 과메기라든지 거의 과메기요. 포항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뭐 강화도나 저기 유정란 같은 금산이면 거. 인삼 같은 거. 뭡니까? 조선 후기 때 가장 가치가 있었던 선물은 무조건 그 홍삼이에요. 홍삼. 그때 당시부터 홍삼은 왜 있었- 그러냐면 있었어요? 전매품이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물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못 키우고 아무나 못 사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요가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겠죠. 비싸고. 그렇네요. 그래서 홍삼이 조선 후기에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아, 재밌다. 그렇다면은 이제 빨간 내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갑자기 갑자기요? 왜 빨간 내복이 어. 나오냐면 우리 처음 초년기 시절에 첫 월급 타면은 부모님들께 첫 선물로 빨간 내복 해준다라는 그걸 얘기들 사드렸어요?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네. 그거 찾아봤더니 내복 선물해야 된다고 해서 맞아. 나 실제로 빨간 건 아니지만 내복! 뭐 예를 들면 아버지는 그냥 회색 같은 빛 띠는 거 그리고 어머니는 약간 핑크색 드렸는데 네. 아직도 내 기억에 그러니까 왜 입으로는 기쁘다 하는데 표정이 말해주잖아요. 아, 그 무슨 눈은 무슨 울고 직업하다 뭐 어떤 직업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 알바. 처음으로 이제 인턴 같은 거 해가지고 네. 드렸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나네요. 왜 내일을 선물한 거야? 맞아요. 처음에? 저도 내복을 사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이 빨간 내복이 담긴 의미 같은 게 있나요? 의미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복을 어쩌다가 이 빨간 내복이 첫 월급 타면은 빨간 내복 사드리는 풍습이 생긴 건지. 저도 가만 보니까 첫 월급 타가지고 빨간 것은 아니지만 내복을 사다 드렸네요. 네, 그러니까 이 풍습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건 있어요. 그 변호사 사법고시 시험 칠 때 네. 어머니의 내복을 입고 치면은 합격한다고. 아 싫어해요. 그 박지훈 변호사가 그래서 합격했대요. 그래요? 뭐 무슨 여자 팬티를 입고 하면 또 뭐가 좋다 또 이런 그런 풍습이군요. 이것도 보니까 설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내복 업체들이 이제 빨간 내복 입으면 액을 맞고 복이 온다 이렇게 그 당시에 홍보를 많이 했었대요. 근데 그거네. 그 네. 막대 과자 데이 그런 근데 식으로. 이제 1960년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염색 기술이 빨간색이 제일 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빨간색을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선물했는데 네. 그냥 그게 그냥 구전설화처럼 그냥 내려오고 야. 첫 월급은 빨간 네이 사드려야지. 뭐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무조건 네이가 다 내복을. 빨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네이는 다 빨간색이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때가 안 타거든. 그래서 그냥 그게 효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라는 설이 그럼 있네요. 마케팅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정설은 아닌데 왠지 그럴 것 같은 그 선물들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신발 사주면 도망간다라든지, 뭐 꽃 중에서도 노란색을 사주면 이별을 상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두 분이 알고 계시는 이 선물의 어떤 의미들, 속설들, 재밌는 거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여자친구들에게 향수를 많이 선물합니다. 뭐 냄새가 많이 났나요, 여자친구? 어떤 의미로? 더티했어.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이 향이 사실은 사람의 어떤 기억에 있어서 가장. 추억을 떠올리기에 맞아. 가장 좀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남자 향수를 뿌리지 않고 어. 남녀가 함께 뿌리는 걸 제가 꼭 뿌렸어요. 유니섹스 네, 그래서 향수를. 뭐 지금 뭐라고 이제 여기서 말할 수는 없어요. B사에 네. 그 주말이라고 하는 영어로 네. 고 이제 향수를 즐겨 썼었는데 오빠 이거 뭐야 냄새 좋다 하면은 저는 이제 그거를 같이 선물해 줘요. 근데 그게 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네. 저도 이제 향수 같은 거를 많이 선물을 했는데 한 단일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사다 주는 거야. 첫 번째 여자친구, 두 번째 여자친구, 세 번째 여자친구. 아, 성킴님께서 네. 그러다 보면 지나가다가 또 그 향기가 딱 나죠. 네. 누구한테서 나면은 옛 추억이 각 소환되는 거지. 그거 맞아요. 아. 그래서 향수 선물은 이 향기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닙니까? 어. 지금도 아마 그 친구들은 그 향수를 딱 맞는 순간, 아 전민기 삐삐삐 머릿속이 온통 전민기로 가득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네. 아 그때 참 좋았는데 아 그 오빠를 왜 놓쳤을까 내가. 아, 지금 그분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저는 남자친구들한테 그거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뭐요? 지갑. 아 지갑 선물 많이 네, 받지. 남자들한테. 네. 왜냐면 왜냐면 지갑은 자기 증명사진 하나 꽂아가지고. 아, 그 무슨 쌍팔년도 시대 얘기예요. 무슨 뭐야? 증명사진을 왜 꽂아? 그럼 뭐 넣어줬어요 거기다? 그냥 거기에 돈 넣어주고 어. 그리고 이제 왜냐면 품에 항상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니까 요즘엔 많이 안 들고 다니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이제 지갑 딱 꺼내놓으면은 오윤혜 씨 참 넉넉한 분이에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라는 뜻이에요. 어, 지갑이. 그래요? 뭐 도움이 모르고 되고 줬겠지만. 도움이 도움이 제일 되고 쓸데리 싶다. 없는 선물이 그거라니까. 뭐예요? 종이약. 종이야. 그것이 그거 진짜 천마리 접어서 접는 거 줬어. 그거 굉장히 힘들어 그거. 힘들다기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노동 집약하기 한 거예요. 그거 접어주는 알바도 있거든요. 아 그땐 그게 아니라 힘듭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유 그 분유통에다가 1000마리를 접어준다니까요. 오빠야 이거 내 선물이다. 내 정성이니까 받아도. 그럼 어떤 선물 받았을 때 가장 기분 좋았어요? 뭐요? 여자친구들이 이제 항 말고 어떤 선물을 딱 썸킴님에게 주었을 때 아, 이 여자 좀 반한다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 센스가 있던 거. 네. 지금도 갖고 있어요. 뭐야? 띠리리. 띠리리 미국 2달러짜리 지폐. 아 행운을 상징하는. 행운. 아, 뭐 코팅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아, 그때 그냥 그냥 줬어요 그냥. 새 지폐로? 그러니까 그 지갑에 넣어줬는데 네. 그땐 저는 그 의미가 몰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데? 오빠야 이거 품에 갖고 있으면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오빠 하는 일 다 만사형통 파이팅. 아, 약간 경상도 쪽 그럼 몇 년 된 아가씨였나 거예요 보네. 그게? 이게 아직도 갖고 다니시네. 진짜 갖고 있네. 이거 아직도 있다니까. 그분은 아직도 있지. 어머. 와. 진짜 세월이 한 50년은 된 것 이거 같은데 이 지폐 이거 한 느낌이. 40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그 정도 된 지폐예요 이게요. 예. 네. 이 첫사랑 비슷한 여인이었거든요. 네. 막 울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막 울면서 오빠야 운명이 우리 갈라놓는다 우야노 이거 오빠야 경상도네, 경상도. 영어만 하다 사투리 하니까 잘 어울리네.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뭐 눈물을 머금고 헤어졌어요. 네. 그랬더니 뭐 그 여자분은 잊지 못하시는 거죠? 지금 이거를 아직도. 애 낳고 잘 살고 있더라고. 아, 그래요? 전민기 씨는 어떤 선물이 가장 센스 저는 있다고 이제 느껴졌나요? 첫 대학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여자친구를 딱 사귀게 되는데 네. 그 친구가 저한테 비싼 라이터 똥 소리가 나는 아, 소리 나는 거, 똥 소리. 똥 소리 나는 거. 그때는 담배를 피셨나 보네요. 네, 그거를 선물 받았는데 그게 그때는 좀 약간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에게 꼭 해줘야 되는 선물 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 라이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자들 항상 몸에 남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시계, 지갑, 사랑 확인받고 싶거든. 그게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안 꺼지는 라이터인데. 그 지땡 그거.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그때는 모든 그 물건에 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맞아요. 우리 그런 감수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만 받고. 그거를 제가 너무 아까워서 갖고 있다가 학생 주임한테 뺏겼죠. 아니 그 다음 이제 대학교에 무슨 학생 주임이 있어요. 그 다음 여자친구 생기고 나서 네. 그 어린 마음에 이제는 보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쓰레기통에 딱 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요? 네. 저는 여자 입장으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일기처럼 저한테 편지를 일기장으로 써. 아 너를 만난 D1부터 쭉 네네. 느꼈던 감정들. 네, 이게 종이약이랑 똑같이 아무 쓸모없다니까 이게. 쓸모없어.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게 뭔가 그 친구의 순수함이라든지 이게 너무 느껴지면서 남자분이 써줬다고 그걸요? 네. 와우. 많이 이제 순수함을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자들은 본인의 그런 매력을 어플하기 위해서 약간 허세 담긴 명품을 많이 선물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별로 멋있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그 기억나는 게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 그 레코드 가게 가면은 공테이프를 사가지고 네. 뭐 지금은 저작권 다 걸리지만 아, 그치. 내가 원하는 노래 쭉쭉쭉 그
레코드방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다 녹음을 해줬어요. 아 정말 옛날 시대 이야기네요. 우리 때도 있었어요. 네. 이 노래는 이런 의미고 저 노래는 이런 의미야. 네. 너 듣고 나를 생각해. 라는 것도 있었고 그 레코드 가게 들어가면 약간 그 이제 LP판 또는 전축 네. 전축에 마이크를 꽂아가지고 내가 뭔가 얘기하면 녹음이 되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아. 거기 시를 낭송하는 거야. 윤혜야 정말 사랑한다. 경상도만 엄청 좋아. 아, 고향이니까. 네네네. 뭐 우리 사랑 변치 말게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사랑해보자. 사랑한다. I love you를 녹음해서 주는 거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동이지 내 목소리로 네. 하면. 이거 저 대전 집에 갔더니 제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모았던 카세트 테이프를 안 버리고 다 두셨더라고. 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걸 보다가 딱 열었는데 네. 잊고 있던 한 여학생이 저를 위해서 A, B면에 네. 노래를 이렇게 차곡차곡 넣고 메시지를 적어준 거를 재작년엔가 발견을 했는데 네. 틀게 없지. 아니 뭐 그긴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 이때는 선물이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담았구나. 맞아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제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선물이라는 게 뭐 주고받고 굉장히 편리해졌는데 무언가 받았을 때 아 이거 진짜 감동이다라고 하는 선물은 크게 없거든요. 액수가 클수록 나한테 감동인 거지. 저 사람이 아 얼마짜리를 했네. 아 저 정도를 날 생각하는구나. 다른 걸로 좀 가늠하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닦아놓고 지금 그런 선물 받았다. 네. 누가 무슨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줬다. 네. 좋아할 것 같아 지금요? 전 지금 너무 오히려 더 감동일 아, 것 그래요? 같아요. 이렇게 편리하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정성을 나를 위해 시간을 들인 거잖아요. 노력과. 약간 스토커가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 나를. 네. 그게 실제로 그 카세트 테이프 가게에 가서 돈 주고 한 것도 있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맞아. 무슨 노래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마다 녹음 눌러가지고 그때 DJ가 멘트하면 뭐 화내는 것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거 페이드아웃도 합니다. 볼륨을 살짝 그때 줄이면서. 제일 욕먹었던 DJ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일단 김광한 씨는 김기덕 선생님은 네. 최고야. 어. 노래곡을 먼저 소개하고 틀어요. 아 그렇지. 근데 중간에 꼭 소개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 이종환 씨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도도도도도 둥디긴 딱 노래가 나가. 노래 나간 중간에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더니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나나 묵구술이에요. 아저씨 제발 좀 하지 좀 마시고. 하지 좀 마지. 그거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꼭 거의 끝날 때쯤 딱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왜냐면 나나 그러면 묵구술이에요. 거의 완성됐어 이 노래는. 그러면 다시 지우고 그 노래가 나올 때까지 라디오를 또 듣고 다시. 있어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추억이 소환되는 선물의 좋은 점도 있는데요. 자, 명절 때 되면 이런 뉴스 보면 좀 기분이 묘해집니다. 청탁 금지법 때문에 명절 선물을 10만 원으로 원래 제한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 활성화 등 여러 이유로 한우 선물을 20만 원까지 늘렸다. 요런 기사들. 솔직히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고가의 선물을 받나? 이런 거는 명절 핑계로 이렇게 뇌물성 선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선물과 뇌물. 이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뇌물 자체 기준은 이거거든요. 가장 편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뇌물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뭔가 돈 주는 거죠 이렇게요. 기브 테이크네요. 근데 이거 법적으로 봤을 땐 뇌물이 대가성이 인정을 받아야지 뇌물로 인정이 되는데 그 대가성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기업인들 뭐 최근에 나왔던 케이스도 있었겠지만 수십억을 받았지만 그거의 대가성을 인정을 못해가지고 풀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액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액수가 아니라니까 제가 그 증거. 좀 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찾은 건데 1990년도 네. 1990년도에 네. 한 노점상이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노점상 단속을 좀 한번 봐달라고 5천 원을 줬대요. 그 5천 원도 뇌물죄로 기소가 됐어요. 기업인들은 몇십억 받고도 풀려나는 마당에. 그러니까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 주는 사람의 의도가 명확하냐. 이 돈을 받았으니 나에게 뭘 줘라. 그래서 왜 사건 터지면 이게 뇌물인 경우는 준 사람이 증거를 빼곡히 남겨둬요. 오윤의 1월 28일 5만 원. 이런 거 다 남겨줘요. 썬킴 12월 28일 64,800원 비타민. 그러니까 그것도 남겨두는 이렇게. 것도 좋지만 내가 이런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걸 부탁하기 위해서 5만 원.
이런 걸 요구하기 위해서 10만 원. 근데 그런 건 안 남겨놓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5만 원 이렇게는 안 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뇌물 성립이. 의도가 있는 어떤 그 돈이나 선물,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다 적어두고 그 이후에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나는 뇌물이라고 봐야 그러니까 된다는 거지.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법적이 아니라 그 정의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돈을 줬다. 어떤 의도?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주면 일단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과 뇌물의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이게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는 진짜 어렵겠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무슨 뭐 롯올드에 네. 뭐 바이킹을 타려고 줄을 섰다. 네. 근데 우리 아들이 막 보채요. 아빠 빨리 좀 타자고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분한테 저기 줄 관리하는 분한테 내가 돈 10,000원 주어주면서 앞으로 좀 갑시다. 그럼 이게 뇌물인가? 네. 그 뇌물은 뇌물인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 이게 애매모호해요, 이게요. 아, 그래요. 자, 김영란법에 관련된 빅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 김영란법이라는 게 10만 원이 상한액이었는데 이번에 상한액이 풀렸죠. 그래서 농축수산물 판매 촉진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농가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 명절 당일 이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이 20만 원까지 늘어나게 돼요. 아, 이건 선물 금액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빅데이터상에 아까 한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선물 많이 했는데 이게 금액을 한도를 낮춰버리다 보니까 빠지게 되면서 그쪽 업계에서 이제 좀 목소리가 나온 업계에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기간을 주고서 이때는 20만 원까지 우리가 선물을 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어떤 데이터가 올라가냐면은 확실히 선물이 양극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아니면 한우나 뭐 굴비 이런 쪽으로 판매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예약이 훨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마트 3사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니까 실제로 사전 예약입니다.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매출 신장률이 아주 높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효과는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찬반의 목소리는 좀 나오고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설문조사에서 뭐 온 국민의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좀 의견을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오윤혜 씨는 어때요? 20만 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공직자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공직자라고 하면 아까 공직자든지 아니면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안 올리는 게 내가 받는 것도 10만 원 이하로 받고 싶고 내가 주는 것도 10만 원 정도로 주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금액 차이가 뭐 별 문제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1,000원짜리 까까 하나 사주는 거는 선물 내가 받았다. 1,000원짜리 깎아 요즘 없습니다. 뭐? 네. 있다고 치면 네. 설마 이게 대가성이 있을까라고 느낄 거예요. 제가 공직자라면 네. 물론 뭐 무조건 다 어떤 뇌물도 받으면 안 되지만 네. 근데 20만 원짜리 한우가 왔다? 라고 하면 내가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 뭔가 그냥 줬을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20만 원 올린 것이 한우라고 딱 특정이 돼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한우 가격을 그 정도로 올려버리면 물론 그 관계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땡큐하고 뭐 혜택을 받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한우 가격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니까요. 그러면 이 20만 원이 한우에만 국한돼 있는 겁니까? 아니 농축수산물. 그러니까 일단 한우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농축수산을 이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은 네. 굳이 이런 김영란법을 손대 가지고 해야 했을까? 다른 방법 없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이게 당시에 2016년이죠. 그 김영란법 설문조사를 했던 10명 중 7명은 찬성을 했었기 때문에 국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야 20만 원 넘는 선물 할 일이 사실 별로 없기는 없어요. 오윤혜 씨 말처럼. 네. 근데 이제 이 금액이 그럼 예전에 사실 뭐 공직자나 뭐 언론인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로비나 뭐 이런 거 할 일이 있을 때는 확실히 금액이 커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영란법이 굳이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까? 그러면 다만 이제 이거라니까. 그렇게- 선생님이나 스승의 날 같은 때 선물할 때 그 부담은 좀 줄어들어서 난 오히려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이 뭐라고 할까 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20만 원 선물을 이제 겨우 받기 시작을 했다. 법적으로 허용을 해가지고 그럼 김영란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걸 받았길래 아, 제가 이제 금액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네, 고위 공직자셨거든요. 네, 아니 뭐 고위는 딱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 얼굴이 절절 부잣집 아들. 기름이 한 흐르잖아. 회사에 임원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명절 때가 되면은
한 방이 있는데 정말 한 90년대 이때는 선물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은 야, 20만 원 넘는 게 뭐가 있을까 하지만 저는 이제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기 네. 때문에 그 안에 가서 뭐가 있나 한 번씩 다 열어봤거든요. 열어보죠. 그게 이제 연도별로 제 기억에 예를 들면 뭐 90년대 이런 때는 딱 열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네. 그 가죽 벨트, 지갑 아. 이런 뭐 세트 열면은 만년필. 그다음에 요 네모난 거 좀 큰 거 열면은 네. 와이셔츠. 와이셔츠 선물 같은 거 되게 많이 줬더라고요, 예전에.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비싼 술, 양주. 술. 30년산. 이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우와. 그런 거는 확실히 줬던 그런 시대니까. 기억이 나시겠지만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 못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해외여행 가신 분들 가운데서 꼭 면세점에 반드시 들리시는 분 가운데 비싼 양주, 기내에서도 비싼 양주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왜냐하면 이건 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목적을 가지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근데 한국에서 사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이 기회에 내가 다 사가야 된다. 아. 보면은 면세점에서 샀을 때도 5, 60만 원 거의 100만 원이 가는 그 양주를 네. 사가신다니까요. 이건 갑자기 돌발 질문인데 두 분은 본이 그 상대방의 의도를 뭐 알아요? 근데 그 부탁을 들어주기가 싫어. 근데 그 사람이 되게 고가의 선물을 두 분에게 내밉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고 부탁을 청탁을 안 들어줄 겁니까? 그럼 아니면 나쁜 놈이지. 처음부터 안 받을 겁니까? 근데 그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거에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네. 후배가 둘이 있어요. 근데 명절에 한 놈은 나한테 선물을 하고 하나는 안 했어. 네. 희한하게 네. 내 마음이 그래서 선물 준 사람한테 좀 더 갑니까? 좀 그러니까 막 얘를 이쁜 놈은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오윤혜 씨랑 썬킴님이 둘이 있는데 네. 오윤혜 씨가 저한테 선물을 했고 예를 들어서 PD님이 전화 와가지고 어. 이런 자리 혹시 같이 할 만한 분이 없을까? 나 안 해. 나 그냥 안 해. 그러면 내가 영향을 많이 미치네. 이거. 어디 보자. 그 물질 오윤혜라는 막는 친구가 괜찮습니다. 안 해. 아,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쉽네 이 남자는 오히려. 그 솔직히 차라리 그렇지 내가 않습니까? 밥을 굶고 마지 진짜.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의 의도가 뻔히 느껴지는데 제가 그 부탁을 들어주기 싫으면 저는 선물 이렇게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받고 거부하진 않겠다. 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 집으로 난처하네. 이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게 아니고 과일 한 박스 왔는데 이거 뭐 돌려보내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 정성도 있고. 그러나 이제 먹으면서 마음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 정도는 괜찮아. 근데 약간 우리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네, 막 30년 산 와.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 얘가 이거 나 받아도 되나 싶어. 과일을 솔직히 받아가지고 뭐 우리 경비 아저씨들이랑 나눠 먹을 수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돈 삐삐삐이라고 하는 와인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돈 기백만 원에 거래되거든요. 그게 딱 왔어. 이거 어떡하냐고. 그럼 이거. 부담스럽죠 이제 그때. 돌려주기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전민기 씨를 보니까 이 뇌물이 통한다. 어쨌든 한 번 더 눈이 가고 한 번 더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확실히 끊을 수는 없겠네요. 불법적인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이렇잖아요. 누구 좀 추천해 주세요. 이건 내가 뭐 밀어넣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땐 어쩔 수가 없잖아.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시그니처 코너죠. 자, 이제 지인에게 답을 묻다 코너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선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제가 가장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빠가 또 공무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교육 공무원. 예, 제 기억으로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베란다에 스승의 날이면 선물이 쌓여 있었거든요. 궁금하다, 막 쌀, 막 쌀? 호박 이런 것도 있었고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약간 선생 김봉도 스타일.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선물 많이 했던 것 같아. 네, 막 그런 먹거리. 과일 같은 뭐 거 집에서 주로. 담은 거 뭐 이런 것도 주고. 맞아. 꿀 뭐. 같은 거 막 드리고 그랬었어요. 네. 아유 좀 순수했던 선생님이 들이시네. 자, 그래서 저희 아버님과 아빠에게 약간 사이가 안 좋다고. 사이가 많이 안 좋은데 이 전화 연결을 통해서 회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 아버님. 뭐 이렇게 자주 전화하니? 저는 아버님의 첫째 딸 오윤혜입니다.
알고 있어.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빠가 아무래도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스승의 날이고 명절이고 선물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지금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을까요? 아빠는 외곽지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가난한 사람 동네에 있었고, 그래서 그 옛날에 선물이 있었다면 그 가정모임을 할 때 이게 계란 같은 거 주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갖고 다니다 무거우니까 옆집 주고 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때 이제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순수한 마음, 그때는 뭐 내신도 없었고 학력고사 위주여서 별로 선생님이 도움이 안 가는 시대였지만 밤 10시까지 무료로 자율학습해주고 뭐 수업하고 이런 데서 오는 고마운 표시는 좀 있었지. 스승은 지금하고 전혀 하늘이다. 다르지. 막 그러면 그 계란 말고 또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그때 기억으로 쌀도 있었고 막 호박도 있었고 집에 그러지 이제 많이 그 있었던 물물 돈 봉투는 없었고 가난해서 그런 건 이제 나보다 훨씬 가난한데 그 친구들이 그렇지만 그 뭐 필요하지 않다고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 있었지. 요즘에는 스승의 뭐 좀 받으시나요? 요즘에는 스승과 제자가 합의적 관계여서 오히려 받으면 부담스러워하고 오히려 많이 사주는 편이지. 스승이? 많이 스승이 사주고 네. 그냥 요즘에는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이도 아니고 그냥 보조자고 오히려 학생들은 존중해주는 그런 평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와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혀 달라졌죠. 오히려 전혀를 계속 그러니까 강조하시네. 뭐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 그러니까 부정부정은 강한 그러니까. 긍정인데요. 지금 내가 받았으면 강남 뭐 빌딩 하나 샀겠지. 네. 그래서 그런 관계 있고 전혀 아버님 한번 더 하시면 요즘에는 20번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살만하잖아.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서로 부담스러워하고 네. 안 받는 편안함의 지수가 더 높지.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의 한도를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생각할 때는 뭐 10만 원 주고받을 때는 굳이 뭐 의미도 없고 왜냐하면 그 당시 말에 그 10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생활 수준이 높아서 안 받는 편안함의 가치 지수가 받는 경우가 훨씬 높기 때문에 굳이 그 받을 필요가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두 가지 측면 20만 원 올렸을 때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그러나 20만 원 올렸다고 했을 때 내가 볼 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그렇지 않고는 그냥 20만 원 정도를 그냥 아무나 줄 수 없지.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공무원이 예를 들어 뭔 일을 했다고 했을 때 고마운 표시를 가질 수 있지만 그건 공무원의 태도니까 굳이 그 뭐 특별하게 선물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선물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경제가 하도 어두우니까 그나마 활성화시키면서 매우 좋게 그런 측면에서 긍정 측면을 갖고 그러나 뭐 그것 말고 뭐 우리가 말하는 인허가 문제 이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그 뇌물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뭐 올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순수한 마음은 아니라는 거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아버님 높아지니까. 아버님 옆에 전민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딸이 주는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현금으로 받으실 용의가 있으세요? 내가 자식을 아직 안 키워서 잘 모르죠. 네. 자식은 묘한 타인이에요. 묘한 타인. 자식한테 돈을 별로 주려고 할 수 있지만 자식한테 돈 주려고 할 수는 없죠. 아니 그래도 이제 오윤혜 씨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님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절 키워주시느라 하면서 봉투에 정말 큰 액수를 드린다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윤혜처럼 성장 모모가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하지 우리처럼 나이 먹어가지고 돈이 별로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버님 너무 철벽한 거 아닌가요? 관계가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렇습니까? 돈이 되게 필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고맙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게 지금 돈이 별로 나이 먹어서 쓸 때도 별로 없는데 돈을 많이 줘 물론 감사는 하겠지만 굳이 알겠습니다. 그거 주면 골프를 열심히 치러 다닐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번 설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딸 안녕. 이제 좀 화해 좀 되셨나? 네.
그러니까 참, 되게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아니, 것 같다. 그 김영란법이 잘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제자 사이에 이제 안 주고 오히려 안 안 받고. 주고 안 받는 게 깔끔하게. 편해졌다. 네. 예,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 김영란법 자체가 아니 청탁 금지법이잖아요. 기억에 사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제가 네. 이제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제가 이제 그런 명절 같은 때 가끔씩 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 네. 그 선물을 받는 걸 내 눈으로 목격을 한 게 있어. 아, 유독 그 학생을 챙기는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좋지 않은 거잖아요. 아, 네. 그럼 요즘에 안 그렇습니다. 통하죠. 네.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하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T 방송사의 아나운서 부장님이세요. 오. 네, 그분 부장님의 자리에는 그래도 이제 밑에 아나운서들이 그치. 저 좋은 프로그램 좀 하면서 혹시 선물이 들어오지 그쵸. 않을까라는 생각도 부장이면 들어서 꽤 높은 한번 직급이잖아요. 전화해 보겠습니다. 아, 부장님이 컬러링도 좋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나선홍 부장님. 너 목소리 왜 이래? 아, 방송이라 그래요. 좀 가식적으로 하지 마. 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를 해봐. 예, 여기는 이제 KBS의 거침없는 녀석들이라고 이제 라디오와 유튜브로 동시에 이제 아. 전달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이에요? 오윤입니다. 예, 오윤혜입니다. 오윤혜. 부장님. 예. 네네. 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저기 옆에 썬킴도 있습니다. 예. 정민현 씨 나온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썬킴 쌤도 계십니다, 부장님. 네네. 아 성김 씨 저랑 그 친척이에요. 아 친척이 아니 친구. 친구. 저 페이스북 친구죠. 그 친구.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가 이제 설 앞두고서 설과 뇌물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 아나운서 부장님이시니까 높은 자리잖아요. 이제 후배들이나 높지 뭐. 않아요. 낮아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낮게 임하고 있어요. 네. 근데 혹시 선물 같은 게 좀 요즘에 어때요? 김영란법 때문에 좀 뭐 그래도 그 10만 원 안에서 좀 후배들이 네. 선물 같은 걸 좀 주는 문화가 있습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요? 왜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네, 선물을 네, 네. 주는 아나운서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갑니까? 아니, 없다잖아요. 만약에 주면? 만약에 준다면 전민기가 예전에 이제 아나운서 시절에 네. 나 부장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명절 때마다 네. 만약에 예, 만약에입니다. 그럴 리는 없잖아요. 전민기 씨가 뭐 저한테 선물 주고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없습니다. 예. 네네네네. 그- 만약에 준다면 뭐 제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배려를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저는 모든 걸 공평하게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방송이라서요. 역시 방송을 하십니다. 네네네. 그럼 혹시 살면서 받으신 선물 중에 혹시 기억나는 선물이 있으세요? 명절이나 뭐 다 통틀어서 네. 네. 혹시 기억에 뭐 기억 남는 건 네. 제 친구가 그 과수원집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근데 명절에 네. 그 홍로 사과 아시죠? 예. 그거 한 박스를 보내줬어요. 네. 네, 너무 기뻐서 정말 정말 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정말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기에 네, 그래서 열어봤는데 네. 그 태풍 때 떨어진 그 낙과. 사과 있잖아요. 낙과 완전 썩은 거. 그만큼 힘들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셨겠죠. 오면서 썩었겠죠. 처음엔 친구가 담을 땐 안 그랬겠죠. 이틀 만에 하는데 어떻게 썩습니까? 썩은 걸 준 거죠. 기억에 남는군요. 기억에 확 네네, 남네. 기억에 너무 남고요. 그 친구 네. 네, 지금 어디에선가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너무 재밌네요. 오히려 이런 선물이 기억에도 남을 수도 그렇네요. 있겠다, 진짜. 안 좋은 기억이죠. 그렇습니다. 예, 뭐 예. 저는 그 지금까지 네. 그런 뭐 비싼 선물이라기보다는 네. 좀 감동을 주는 그런 선물들 있잖아요. 네, 그런 선물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 네. 그 썩은 사과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썩은 사과. 그 친구한테 한마디 좀 해도 하셔도 돼요. 야, 덩어야!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야. 썩은 거는 너를 네가 먹어 그냥.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맺히셨네.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부장님. 그 공직자가 받는 선물 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제 올렸거든요. 아, 그래요. 이건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네네.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또 이제 과수농사 하시는 우리 농민들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시적인 그
금액 인상은 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엄격한 잣대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10만 원 정도가 선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요즘 그 많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네. 일시적인 상승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부장님다운 아주 멋진 정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약간 클로징 느낌이었죠. 네, 좋습니다. 그 이제 제가 아는 아나운서 분 네. 중에서 네. 가장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고 오. 네, 사실은 이런 캐릭터는 부장님 되기 힘든데 오. 부장님까지 올라가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멋있어요. 저 전민기 아나운서가 만약 등록으로 TBS 올라간 게 복직 아니고요. 신청 한번 받아주시겠어요? 아, 예? TBS예요? 뭐라고요? 전민기 아나운서가 만약 복직 신청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아우 영광이죠. 네. 네. 근데 제일 낮은 급수라. 연봉이. 예, 아, 예. 네. 전민기 씨 하면 또 잊을 수 없는 과거가 있잖아요. 뭐죠?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아나운서 1년에 한 번 그 송년회 회식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장충동 쪽에서 네. 회식을 하다가 이제 밤 12시가 넘었는데 네.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아 맞아요. 예. 네네. 그때 그 여자 선배들 네. 발을 다 동동 구르고 서 있었는데 택시 잡으려고요. 나 알 것 같아. 네, 전민기 씨 취해가지고 네. 자기 먼저 그 앞에서 낼름 택시 그 잡아가지고. 잡아가고 먼저 가. 그거를 지금까지도 회사 중입니다. 복지가 안 되겠네 이거. 아 부장님 오늘 너무 시간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사과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 오늘 연락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민현 씨 화이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썬킴 씨도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분 정도로 전화 연결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럴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썬킴님을 가장 먼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은 오늘 이야기 나눈 후에 앞으로 선물 준비할 때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으신가요? 일단 선물은 상대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네. 줘야지 선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아무거나 줄 수는 없어 솔직히요. 앞으로 썬킴님의 선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왕이면 뭐 액수보다 기억에 남는 선물을 해야겠다. 지금 부장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낙과를 아직도 기억하시잖아요. 네. 썩은 과일을 보내선 안 되겠지만 그 수많은 선물들 중에서 나를 기억할 만한 거. 그거는 약간 정성이거든요. 아이디어나.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뭔가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서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선물. 아니면 금액은 낮더라도. 그런 그 중요한 멘트와 내용을 왜 본인 소속 방송국에서 얘기 안 하시고 여기서 터뜨리셨을까요? 아 요즘에 뭐 부장님이라 방송이 많이 네네. 없나 봐요. 네네. 예.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KBS 1라디오 97.3에서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설 명절 행복하고 화목하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푸는 그날까지 같이 만난 녀석들 세모단 파이팅! 잘 자요. Thank you.